그런데 갑자기 사는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한번 아시아나 사지 않을래? 그럼 이제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아시아나를 그냥 사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지만 만약에 그럼 아시아나를 살게 대신 한진칼에다 돈을 넣어줘. 한진칼 돈으로 아시아나를 살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보면요. 사실 뭐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로 자금을 마련해서 아시아나를 총 1조 8천억 원에 산다라고 했었는데 네. 이게 보면 일단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입을 합니다. 네. 그럼 한진칼이 대한항공 유상증자를 2조 5천억 하는데 거기다 8천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한항공이 유상증자한 돈 가지고 1조 8천억 원을 아시아나를 사는데 씁니다. 결과적으로요. 한진칼의 지분을 산업은행이 10% 정도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조원태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산업은행이 가는 거죠. 또 다른 연합군이 생기는 그러면 셈이죠, 사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46% 모았는데 이 산업은행의 한 방에 조원태 회장 측이 완전 압도적인 우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50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매일 그대와 도란 둘이서 얘기하고파. 시사특공대 수요일 마지막 작전입니다. 도란도란 아니고 고란 기자님입니다. 고란 기자와 함께 고란도란 경제 뉴스 살펴보는 시간이죠.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부터 블록체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요즘 이 그 블록체인 뭐 네. 암호화폐라고 네. 불리기도 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비트코인이라고 하긴 한 거 다시 또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비트코인은. 드디어 오늘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을 찍고 내려와서 지금 현재 제가 직전에 보니까 1,997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야, 그 한 2018년 초였나요? 제일 많이 네네. 올랐을 때 2천만 원 초반대가 됐었었는데 네. 그때 못지않게 오르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선자님께서 이 고란 기자의 경제 코너 좋아요. 경제에 무제한 나였는데 특공대 들은 이후부터 많은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똑똑해집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문자를 줬는데 혼자 이제 외벌이 한 지가 28년째. 아이는 대학교 중퇴하고 지금 아이가 이 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지금 혼자 외벌이 한 28년째인데 아들 용돈까지 주고 있으면서 어머니 병간호까지 또 어이야. 간병인비를 아끼려고 직장 근무하고 자기가 가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분이에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 주식이든 금이든 채권이든 뭐 펀드든 간에 이게 막 무슨 막 여윳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김선자 씨처럼 이렇게 빠듯하게 피곤하게 살면서도 작은 소액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관심 기울이고 합시다. 정초로님 주식 이야기하는 건가요? 지난주 화요일까지 아시아나 에어부산에 들어갔다가 화요일 날 딱 뺐는데 갑자기 수요일부터 그냥 올라가지고 속이 터지게. 아이고야, 사실 이게 제일 그래요. 사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맞습니다. 주식시장 격언 중에 맞아요. 팔고 난 주식은 쳐다보지 마라라는 맞아요. 게 있거든요. 사람이 마음인지라 팔고 나면 더 보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자, 오늘 이 지금 정초로님이 얘기한 이 항공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인수 절차가 본격화가 되게 빨리 확 진행됐어요. 이게 정말 저는 지난주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야, 그거는 그냥 희망하는 사람들 얘기고 이게 어떻게 되겠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산다고 하는데 대한항공도 돈이 없습니다. 부채율이 그러니까요. 1000%가 넘어요. 네네네. 아시아나 2000% 넘고요. 아니 누가 누굴 도와줘 지금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인수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른바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혈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게요. 이 표현을 두고도 야 이게 혈세 맞냐 뭐 말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산업은행 돈으로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 우리 세금으로 산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이게 제가 일종의 약간 뭐랄까 그 뉴스에 나온 이 사실과 약간의 저의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한번 말씀해 스토리를 이제 주시죠. 펼쳐보자면 이해하기 쉽게 이제 HDC 현산이요. 네. 아시아나를 이제 살려고 했다가 네. 코로나19 상황이 펼쳐지면서 갑자기 우발채무라고 해서 예상치 못한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빚이. 이러니까 HDC 현산이 감당을 못 하겠어서 그러니까 시간 지날수록 상상 초월로 쌓이죠 빚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손 들었습니다. 네. 못 사겠다. 원래 2조 5천억 주고 사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계약금 2,500억을 걸었어요. 근데 2,500억의 행방은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자칫하면 이거 못 받을 수 있지만 야 이거 못 받더라도 괜히 샀다가 물려가지고 큰일 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예 손을 뗐습니다. 이러니까 마음이 급해진 게 바로 산업은행이죠. 네. 사실 주채권은행이고 이 여기 물리면 또 물리는 겁니다. 이른바
이른바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있거든요. 아, 한번 이게 언제적 벌써 이름이 벌써 대우잖아요. 네. 대우가 90년대 말에 완전히 그 거대했던 그룹이 산산분해되면서 여기저기로 팔려 나갈 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채권단 관리 체제에 들어가면서 무려 10년 넘게를 끌어왔어요. 근데 네. 결과적으로 해서 이른바 이제 회계 부정 사건까지 벌이고 해서 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떤 큰 기업을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들고 있는 게 사실 부담입니다. 네. 잘 경영을 못하기도 하고요. 사실 그래서도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이 큰일 났다. 이거 또 물리게 생겼다. 결과적으로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에 팔았습니다. 쉽게 네. 말하자면 뭐 물론 주식을 받긴 했지만 오래 걸려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산업은행 측이 5대 그룹 쪽에다가 의사를 타진해봤대요. 아하. 아시아나항공 사지 않을래? 라고 아. 했더니 다들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 됐어. 아, 그만. 대기업들이야. 우리 대기업들 항공업은 안 할래. 안 할래. 응. 이 뭐 사실 불투명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안 하던 사람이 들어가서 하기에는 너무 맞습니다. 벽이 높아요. 특히나 이런 시국에는 더군다나. 네, 그리고 네. 이제 항공사를 진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업체도 같다라고 해요. 근데 그 업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은 회사를 또 떠안는 건 게다가 지금 같은 시국에 부담이죠. 평시였으면 혹시라도 모를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산업은행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지 않을래 했더니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입장에서는 사실 대한항공 있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을 더 사도 뭐 좋을 수도 있고 더 10대 항공사가 되니까 둘이 합치면 그런데 지금 너무 부채 비율이 높은데 괜히 샀다가 물려가지고 본체 대한항공 휘청일 수도 있잖아요. 요 상황 놓고 보면 아시아나를 사서 기회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아시아나를 사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 반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여기에 산업은행이 이른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이게 뭐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사는 게 아니라 산업은행이 한진칼에다가 돈을 줄 테니까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증자를 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사라라고 한 겁니다. 네. 자, 한진칼이 지배를 하고 있는 지주회사죠. 지주회사죠. 지주회사. 네. 지배를 하고 있는 대한항공을. 자, 지금 이제 한진칼의 상황은 뭐냐? 아시다시피 삼자연합, 조연아, 네. 부사장과 그다음에 강성구 펀드라고 불리는 곳과 반도건설 이 삼자연합이 합쳐가지고 지금 이제 경영권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비슷비슷하니까 지분이. 예, 비슷비슷했는데 심지어는 최근에 더 야금야금 더 모아서요. 삼자연합이 지금 현재로서 46%고요. 오. 조원태 회장 측이 41%입니다. 밀렸네요. 네. 한진칼이요. 사실 주가 보시면 코로나19 때문에 항공사 다들 죽겠다라고 하는데 정작 한진칼 주가는요. 안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냐. 시장에 돈은 물량이 없습니다. 지금 양쪽이 다 사들이고 있어가지고요. 아하. 그래서 이미 이제 3월에 이제 주주총회 열리면 여기서 한판 뒤집기 한번 해보려고 지금 산자연합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조원태 회장 어쨌든 간에 우호 세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갑자기 사는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한번 아시아나 사지 않을래? 그럼 이제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아시아나를 그냥 사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지만 만약에 그럼 아시아나를 사할게 대신 한진칼에다 돈을 넣어줘. 한진칼 돈으로 아시아나를 살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보면요. 사실 뭐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로 자금을 마련해서 아시아나를 총 1조 8천억 원에 산다라고 했었는데 네. 이게 보면 일단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입을 합니다. 네. 그럼 한진칼이 대한항공 유상증자를 2조 5천억 하는데 거기다 8천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한항공이 유상증자한 돈 가지고 1조 8천억 원을 아시아나를 사는 데 씁니다. 결과적으로요. 한진칼의 지분을 산업은행이 10% 정도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조원태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산업은행이 가는 거죠. 또 다른 연합군이 생기는 그러면 셈이죠, 현실적으로는. 사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46% 모았는데 이 산업은행의 한 방에 조원태 회장 측이 완전 압도적인 우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뭉쳐도 조원태 회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림은 조연아 측에서도 상상 못했을 텐데. 네, 사실 어제 그 강성부 펀드의 그 강성부 네. 그분이 CEO가 나와가지고 어떤 한 방송에 나와서 자기도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고 지금 그 이른바 삼자연합 측에서 조장하는 게 만약에 산업은행의 논리대로 지금 현재 5천만 정도 국가의 항공사가 국적 항공사가 2개가 너무 비효율이어서 하나로 합치려고 한다라는 산업은행 측의 논리라면 그래서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산업은행 측의 논리라면 그냥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라. 한진칼에 들어오지 말고. 근데 그러니까 지분 구조에 영향을 안 주게. 맞습니다. 네, 근데 네. 그렇게 되면 조원태 회장 입장 측에서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산업은행 측의 제안을. 그럼 굳이 내가 아시아나를 살 필요가 없지. 괜히 우리 본진마저 흔들리는데 라는 구조가 되면서 지금 현재 삼자연합 측은 소송을 한다.
이게 사실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는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게 또 따지고 보면 법적 논리 또 따지고 보면 또 논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인수하려는 이 회사가 뭔가 경영상의 중대한 이유나 네. 뭐 이유가 있을 때는 또 사실 가능하거든요.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건 나중에 이제 법리 다툼으로 가야 되는 거고 당장 3자 연합 측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요. 조원태 회장 측은 일단 자기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승자는 약간 조원태 회장 측인 것 같고요. 그럼 이 와중에 사실 직원분들과 소비자분들에 대한 소비자분들이 약간 우려감이 사실 있을 수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기대도 있을 수 주주가 있고. 아니더라도. 네네. 네. 사실 그 직원들이 가장 걱정이 커요. 음.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간에 비효율적으로 두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합치면 당연히 겹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이죠. 그러면 어느 쪽은 좀 잘라야 되는 거예요. 네. 이른바 구조조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일단 합칠 때 산업은행도 그렇고 조원태 회장이 오늘 이제 어떤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했는데 구조조정 안 하겠다. 지금의 인력을 그냥 함께 가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직원들 입장에선 부담스럽죠. 어떤 식으로든 사실 군살빼기를 해야지 사실 뭐 항공사가 살아남는 거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분명히 제가 예언컨대 이게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특혜십이 분명히 나옵니다. 네, 지금 봐도 그래요. 네.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걸면 걸립니다. 이거. 네, 산업은행의 명분은 물론 항공산업을 국가적으로 국적항공사 하나는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명분은 좋은데요. 당연히 이게 구조상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산업은행이 어제 이제 대한항공과 그 인수 관련된 협약을 맺으면서 7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7대 의무 조항. 네. 너희들이 8천억 원을 받는 대신에 지켜라. 이래서 이른바 이제 핵심이 뭐냐면 만약에 지금 과거처럼 갑질을 하면 경영권을 도로 뺏겠다. 그래서 5천억 원을 의무 배상하는 이런 조항까지 집어넣었어요. 벌금이 5천억 원이 걸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들어간 돈이 이제 그 8천억인데 그 가운데 이제 5천억 원 유상증자에 들어가는데 그걸 이제 다시 토해내라라는 이제 조건까지 걸었고요. 산업은행 측에서 파견한 사회이사 한 자리도 이제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선임도 산업은행 측이 갖고 갑니다. 그리고 경영성과 미흡하면 경영진 고쳐야겠다. 뭐 이런 7대 의무 조항을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특혜 의혹 시비에서는 사실 자유롭진 않고요. 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잘 됐으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까지 왜냐면요.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아니 왜냐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 항공산업이 살아나서 우리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쳐서 경쟁력을 가져가지고 여기 일하시는 모든 분들 일자리가 잘 보존됐으면 해요. 이 항공업이라는 게 워낙 고용이 큰 네, 업종이에요. 맞습니다. 이 방송 이쪽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네. 이 숫자를 보면 덩치가.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특혜 의혹 시비에 시달리면서까지 이런 결정을 내렸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걱정되는 이거잖아요. 두 개 합치면 당연히 비행기 값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이거에 뭐- 대해서는 네. 산업은행이 국토부가 주무부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들여다보겠다. 절대 못 올리도록 우리가 하겠다고 하고 오늘 조원태 회장도 비행기 값 올리는 일 없을 거다라고 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또 걱정되는 게 마일리지잖아요. 네. 근데 이 마일리지는 채권의 형태입니다. 이제 부채예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합쳐도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없어지지 않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비율은 좀 달라지겠죠. 네, 맞습니다. 아시아나 포인트랑 대한항공 포인트랑 조금 조정을 네네. 하겠죠. 정해지겠죠. 뭐. 이럴 때. 저는 근데 기자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산업은행도 그렇고 조원태 회장 측에서도 직접 구두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문서화로 좀 어떻게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그 7대 의무사항에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구조조정을 자 우리가 오늘 1,000명 자를게 명퇴 받을게라고 하는 것과 이게 약간 드러나지 않는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안 보이는 식으로. 네, 뭐 업무 배당을 네, 하는 맞습니다. 식으로도 네, 여러 가지 네. 우리가 알고 수많은 방법이 네, 있죠. 네, 네. 이 얘기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른 기업 얘기도 좀 해보죠. 우리나라 배달업계에서는 뭐 제일 큰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그리고 요기요 합병 이 문제 예전에 있었는데 이거 뭐 공정위가 되네 안 되네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심지어 이게 16일 날 나왔거든요. 네. 이게 산업은행 주도로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합친다. 독과점 우려에도 불구하고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또 한쪽에서는 공정위원회가 독과점 우려 때문에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못 합친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거 뭐 이현령 비현령 뭐 그래서 귀걸이 앞서 말씀드린 특혜 시비가 더 나오는 겁니다. 뭐야, 이거는? 네, 어쨌든 보면 이게 사실 지난해 12월에 요기요의 운영사인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곳이 있어요. 네, 독일 회사인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배달의 민족을 4조 7,500억 원에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인수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공정위원회가 기업 결합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독과점 침해에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등을 하는데 무려 거의 1년 가까이 걸려서 16일 날
그 DH 딜리버리 히어로 측에다가 기업 결합 심사 보고서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니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요기요를 팔아야지 배달의 민족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는 안 돼. 네, 기밀이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못 해줘. 이게요 말은 조건부 승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조건부 승인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지. 얘기네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저기 배달의 민족 측에서는? 사실 그 딜리버리 히어로 측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배달의 민족이 더 점유율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대로 공적 요구대로 요기요는 요기요를 팔고 넘기는 배달의 방법. 민족을 갖고 가서 지분율을 좀 더 점유율을 높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요기요가 대충 한 보면은 한 30% 점유율 감안하면 네. 기업 가치가 요기요가 한 2조쯤 돼요. 네. 그럼 2조를 누군가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 살 수 있냐? 2조 주고 이 요기요라는 사업자를 아하. 누가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데가 대기업들이 몇 개 있네요. 몇 개 있는데 그나마 가장 유력한 데가 아마 쿠팡이츠가 아닐까 해요. 요즘에 이제 또 본격적으로 배달 쪽을 늘리고 많이 있죠. 해봤으니까 또 네, 이쪽은. 맞습니다. 네, 여기가 해봤으니까. 지금 현재 점유율이 보니까 6.8% 정도 돼요. 저는 포털업체 생각했었는데. 아, 어쨌든 포털업체도 쿠팡. 있어요. 네네, 근데 쿠팡이 지금 쿠팡은.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이쪽으로 많이 힘쓰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여기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일단 점유율을 높이고 본다라는 게 기업 전략이잖아요. 그건 원래 쿠팡이 처음부터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태생적으로 네, 그런 이게 기업인 것 플랫폼을 같아요. 일단 깔고 나서 그 다음부터 돈 벌겠다라는 게 바로 IT 기업의 전략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6.8인데 여기다 요기요 점유율 합치면 40% 육박하거든요. 어허. 그러면 딜리버리 히어로 입장에서는 배민을 사서 시장을 좀 더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2등이 확 커지는. 자기네만큼 커져서 너무 강력한 경쟁자가 생기는 거예요. 어허. 그럼 얘네한테 또 넘겨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뭐 어. 쿠팡 이츠 쪽의 입장을 살지 안 살지 이건 뭐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두 번째는 행정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른바 공정위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근데 이게 소송에 나선다고 해도 사실 이게 불복한 전례가 드물고요. 실익도 없고 여기까지 결정되려면 또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럼 그러게요. 이 사이에 또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딜리버리 히어로 측 입장에서는 사실 진퇴양난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어렵네요. 근데 이런 결정이 이제 나오면서 사실 스타트업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스타트업이 돈을 버는 방법이 창업자들이 진짜 자기 배 고르면서 열심히 창업해서 키워놓으면 돈을 버는 방법이 이른바 엑시시거든요. 네. 다른 대기업들이 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국내에선 특히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엑시트하는 문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잘 사지도 않고 기존의 이제 대기업들 요즘은 좀 달라졌다라고 하지만 대기업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뭔가 잘하는 스타트업 이른바 이제 중소기업이 있으면 그 서비스를 그대로 베껴다가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안 좋은 행태예요. 이래서 네. 이제 스타트업들이 사실 엑시트할 방법이 없었는데 최근엔 좀 많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내 첫 유니콘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인데 기업 가치가 1조 원에 달하는 첫 번째 아마 기업이었을 텐데 여기가 과연 어떻게 엑시트를 할까에 대해서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파는 건데 사실 상장해서 기업 가치 1조 원 받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해외에 상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팔거나 해야 되는 건데 마침 또 이게 다른 데 팔면서 굉장히 훌륭한 그 엑시트 사례를 보여주면서 스타트업계에서 일종의 희망 우리의 별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이거를 이제 정부가 막고 나선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서 사실 이게 완전 끝난 건 아니고요. 전원 회의라는 걸 공정위가 열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합니다. 네. 딜리버리 히어로 측의 입장은 전원 회의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해서 좀 결과를 뒤집어 보겠다라고 하는데요. 기업 결합 심사가 났는데 이를 전원회의에서 뒤집힌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안 되겠군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자,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개의 정말 서로 다른 기준이 네. 적용돼 있는 기업 인수 합병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업 합병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이런 설명을 이렇게 쉽게 해주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백지원님께서 와 고란 기자님 분석 최고네요. 이렇게까지 잘 분석하는 기자님은 재벌급이겠죠? 아, 네. 원래 중이 중이 자기 머리 머리 못 가든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고. 네네.